안녕하십니까. 시사 스페셜 김만음입니다. 국군 사이버사 댓글 정치 관여 혐의로 검찰이 구속한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됐습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의지, 또 법원의 판단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반응과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정치 현안, 6분의 패널과 함께 분석 토론해 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날씨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빈대떡 드시면서 막걸리 드시면서 또 전국 돌아가는 거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명진입니다. 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김장 담그다가 왔습니다. 다들 김장 담그셨는지요? 오늘 날씨 비 많이 오고 엊그저께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1년 내내 입시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가족들 함께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정기남 정치리더십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부한 컨텐츠, 품격 있는 평론 정기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더라도 토요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수험생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이 따뜻한 어떤 저녁을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종근입니다. 네, 전계환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계환입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적폐는 청산되어야 하지만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리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고 배웠는데 자신에게 엄격한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데 좋은 토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본격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오후에 나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의 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집에 40대 괴한이 침입해가지고요. 입구에서 경비를 협박해가지고 거주하는 층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 했는데 옆에 있던 남자 지인이 흉기에 찔려서 지금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의 증언 문제, 재판 과정에서의 불만을 품은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 쪽에서는 금전관계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건지 이후에 조금 상황을 더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이정구 실장 추가로 지금 취재가 된 거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용의자가 금전 관계다. 내가 이제 최순실 씨 일가와 은원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경찰 측이 조금 전에 바로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용의자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 나중에는 또 뭐 카드 빚 때문에 강도를 하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진술,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 씨 일가와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때 조심스럽게 경찰이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수사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처음 진술했던 대로 뭐 금전적인 관계, 돈 때문에 나왔던 침입한 걸로 볼 건지 아니면은 정말 또 워낙 최근에 국정농단 관리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사람이 또 이제 그런 걸 저질렀는지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를 좀 파악해서 판단하고요. 이어지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 그 세월호 유가족 관련으로 추정이 되는 유골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보고 지체 은폐라고 얘기가 되고 이 파문 관련 얘기입니다. 김영춘 장관은 그렇게 악의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면은 김영춘 장관 스스로가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동안에 비교적 세월호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공세를 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추가 자료를 보고 나서 패널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의 차질을 우려하여 발인 및 사무제 이후에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원태 부단장이 현장 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하였고 유해 발굴 사실 지원 전파에 관한 사항을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장 이철조와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이셨던 은하엄마가 김현태 부단장에게 뼈 확인 소식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은하엄마 말씀이 이 사태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김현태 부단장이나 이철조 단장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20일 날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치해라라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만 하루가 지날 때까지 이행되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처의 기능입니까? 또 장관께서 직접 지시를 했으면 그 순간에라도 그 지시가 이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시가 만 하루가 걸려서야 진행이 됐어요. 예.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못하시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컨트롤 하고 이것을 조치하고 이런 기능이 없는 저는 아주 무능한 아마추어 정보다. 조직 자체 편성도 아마추어고 조직 운영도 아마추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책임 문제는 실무자만 물으면 되는 겁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강 그동안에 진행됐던 과정 자체에 대한 사실은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건데요. 김영춘 장관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악의는 없었다. 다만 판단착오였다. 잘못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질 거 있다면 본인 지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또 당의 입장 또 청와대 쪽의 입장 관련을 좀 파악하고 있을 지금 김현 대변인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도 해당 지역구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상황을 보고받자마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제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렸고요. 예.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봤지만 김영춘 장관 역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자체 진상 조사를 먼저 하는 것, 그다음에 조직의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답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17일 날 그 이제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례식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장관한테 보고를 미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밝혀지고 나서도 제대로 좀 상황 파악을 못했던 점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한 저희로서는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해수부에서 자체 감찰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다소 미흡하다 또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정말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세월호 문제는 정말로 이제 저희가 지난 겨울 내에 촛불을 들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는 한시도 허투루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수 차원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는 데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던데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또 간혹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는 유해 최고위원도 그렇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인 공세 차원일까요? 아니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시각이 조금 전향적으로 바뀌려고 한 조짐일까요? 일단 이제 자유한국당의 시각 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은 김영춘 장관이 사실은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바뀐 거죠. 이것이 이제 대선 후에 악의가 생긴 게 아니라 대선 후에 되면서 일정하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경계심이 느슨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좀 많이 해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저 그림에 나온 게 김영춘 장관을 그린 건가요? 네, 들어올 때고 나올 때고 다르다 이게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고 여당일 때고 다른데 그 근거는 첫 번째, 이 공무원들이 장관을 왕따시켰다고 보면 안 돼요.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관이 지금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빨리 그 수습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뼈조각을 발견한 거를 나머지 5분한테 안 알려주고 원래 미수습자 가족이었던 그분의 의향을 따랐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장관의 의사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읽은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관 자신도 이것을 그렇죠. 본인이 알았으면서 이틀 동안 사실은 청와대나 국무회의에 보고를 안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장관이 상당히 느슨해졌다. 물론 이것 갖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장관 사택감이다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관이 상당히 느슨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물으신 거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그럼 이것 갖고 난리를 치냐?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말로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두고 생각하니까 당신들이나마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나는 말이야 괜찮은데 너는 더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도 잘못했어. 우리 잘못했어. 너라도 잘해.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기본 기조입니다. 이정미 실장. 네. 그런데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이라든가 관련된 일부 인사들 중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상당히 강하게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던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가족 협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정면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지금 놓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그런데 그 문제는 어쨌든 저는 차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기본적으로 세월호 문제가 사실 제대로 지금까지도 뭐 특조위가 지금 다시 2기가 뭐 만들어지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사실 맨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하면 그게 야당입니까? 사실은 전 지적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전의 태도도 그냥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지적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게 야당이죠.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만 저는 지적해야 되는 지점이 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권 첫 해에 공무원의 이 어떤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권력이 누수가 돼서 공무원들의 사회는 곧바로 다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해경과 해수부가 첫 번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두 번째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그 세 가지 때문에 사실 세월호 문제가 저렇게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여준 두 가지 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보를 유족들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 공무원들이 이걸 되풀이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을 안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어떻고 김영춘 장관이 사퇴해야 되고 이런 정치 공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관련해가지고 이번에요. 그 이른바 그 사회적 참사법 또 관련 특별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국회에 이른바 개정된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신속 처리 가장 풀로 채웠을 때가 330일인데 그걸 조금 며칠 지나서 이번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왜 그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이번 야당이 되면서 전향적인 태도인가라고 처인한테 물어봤냐면은 이번에 보니까 상당수가 이번에 사회적인 참사법 통과에 찬성했었는데 반대표의 또 대다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고 보는데 참사법 관련 이런 태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기남 소장? 그 앞서 인지상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정치 공세는 사실은 좀 볼썽사납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전에 우리 논설 실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 철저한 진상규명, 뭐 신속한 진상규명
그다음에 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 뭐 이번에 규명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여야를 저는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그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우선 저는 사회 참사법 이 부분에 대한 태도에서 벌써 일치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아마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아마 이어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 날 전날에서야 세월호 참사하고 그 가습기 살균제 다루는 피해자 거죠. 문제죠.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돌아섰거든요. 예. 이런 태도와 그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뭐 6월 그 은폐 파문이 반대 터지자 논리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게 좌파단체 돈줄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또 이중조사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이제 아니 저런 반대했다고 관점에서 나오고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과거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 취급하고 또 세월호 참사를 어떤 보통 있을 수 있는 수학여행 가다 생긴 교통사고로 폄하했던 거예요. 예. 그 연장선상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 문제는 특히 저는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 아직 징계 안 받았나요? 아니 이번에 포항 지진 문제만 하더라도요.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 뭐 대한 준엄한 경고다. 또 이번에는 또 뭐 업보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좀 구하기 어렵다. 예.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실무진을 숨겼고 장관은 아니랬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은 또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역대 정권과는 다른 정권이기 때문에 뭔가 세월호 진상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예. 규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 이런 부분이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하다. 예. 그러나 정치적 접근으로는 오히려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네. 아까 뭐 사회적 참사 관련 특별법이요. 두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통과가 이제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또 나름대로 반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어떤 예. 특별법이냐면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세월호 관련한 그 진상 규명을 위한 그 특별법이 이미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도 또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법이 두 번이나 있는데 각각의 법이 있는데 또 이 새로운 법을 갖다 만드는 것은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입법의 과잉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사회적 참사 관련된 특별법을 잠깐 봤더니 핵심은 특별 그 조사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법은 그 위원이 17명이었나 되고 그다음 그 위원을 갖다가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위원을 갖다가 9명으로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해가지고 예. 신속하게 아마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법인데요. 예.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가지고는 뭐 특별한 조사 같은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 내용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규환 평론가. 저는 이제 이번 문제가 김영춘 장관의 사퇴로 정말 공직사회가 바로 잡힐 것이냐 여기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저는 이번 이제 은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보면서 역시 이제 공직사회에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앉더라도 포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번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지금 이게 뭐냐. 당신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장관의 해임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혁신을 지금 6개월 동안 뭘 했느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하면은 더 나은 대안이 나올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정중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한계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점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것인데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가지고 뭐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 그대로 정치 공방으로 가버리면서 오히려 예.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데 좀 실패한 거 과연 아니냐 손 이런 들었는데 생각. 짧게 추가하세요. 저는 이 세월호에 관한 조사를 하여튼 어떻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예. 그것은 단순하게 세월호 가족들의 한을 푸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세월호와 관련된 갖가지 그 음모론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씻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차 의원이 좀 현역이 아닌 게 아쉽네요. 네, 투명한 사회가 된다. 네. 예컨대 음모론 있잖아요. 뭐 국정원 소유라서 의도적으로 뭐 했다든가 등등등. 네. 예, 뭐 세월호 그 과중에 뭐 누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 이런 거 한번 제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제가 이번에 볼 때 정말로 서로가 이렇게 그 서로의 의견들을 너무너무 폄하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컨대 반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세월호 조사가 좌파단체에 밥줄이 된다. 이거 참 안 좋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세월호 찬성 주장하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 너희들이 거의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사회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 그게 국가 예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예.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입법 과정에서요. 국회의원들 모두가 지금 300명에 299명, 298명쯤 되는데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되더라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마침 최근에 그 6월 은폐 논란이 있는 가운데 또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나고 해서 그렇다면은 이 사회적인 참사 관련 특별법에 대한 태도, 이 문제가 특별하게 한국당에서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요. 형평을 위해서 김 의원 약간 추가하시죠. 그러니까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되는 과정을 생중계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라는 게 처음부터 제기했던 국민들의 목소리였고 유가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참사법이 처리될 때도 1박 2일 그 노숙을 하면서 국회 앞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2기 특조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당시 여당에 추천되었던 특조위원들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못하도록 하는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모처럼 2기 특조위가 구성돼서 운영될 때에는 그런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안전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정말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이제 일부 유가족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동안에 충분하게 협조가 안 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자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유가족의 일부는 당시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 물은 이제 당연히 좀 나올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야당은 또 정부 운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경환 의원 관련 얘기로 주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일주일 전인가요? 당시에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동대구 옆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라고 상당히 비장하게 맞서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자유한국당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의 상당히 스스로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마치 검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당에서 지시한 것처럼 보도가 됐고 당에 협력을 해준 것처럼 보였는데 홍준표 대표는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표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지금 검찰에서 법무부의 특활비를 상납한 수사 대상 기관인데 그 대상 기관에서 검찰에서 어떻게 이 특활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 하는 게.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또 하는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죠. 24일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 가서 직접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는데요. 공정한 검찰이 담보가 된다면 출석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상황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본인은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홍준표 대표는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 최경환 의원의 주장 좀 당에서 협력을 끌어내는 게 가능할까요? 정계한 평론가? 저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제 박근혜 정권 이제 실패의 공동 책임 또 진박 간별사라는 또 별명까지 갖고 있으니까 사실 저런 정치적 공방 안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뭐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요, 진박 간별사 친박이었는데 특이한 게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 더불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장관을 했어요. 오히려 친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가요,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대표의 추천으로 MB 정부에 이제 그 당시 산자부 장관을 했죠. 예. 했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사실 정권 전반에 깊이 관여하면서 인사,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 이런데 뭐 막강한 힘이 있었던 분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경환 의원이 불공정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예. 본인의 방어권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에 누구든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받지만 거기에 대한 방어권도 이제 동시에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정치적 불만들이 나오는 것을 여론에 의존해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예. 자 최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출두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서 강제 구인을 해라. 그러면 법원에서 이것이 체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좀 해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개인은 방어하고 싶으면 방어하는 것이고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데 예. 여론에 대놓고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억울한 것이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것의 진위보다는 내가 누구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빠진다. 이것은 예. 매우 좋지 않은 악순환을 만든다. 이런 면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소환 불응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이현수 실장이 진술된 걸로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은 부총리실에 가서 직접 전달했던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한때 이런 전달이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었고 또 청와대 옆 골목도 있고 했었는데요. 되게 또 특검을 주장하면은 정치적인 사안이 돼가지고 정당끼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당사자가 검찰 조사하지 않고 특검을 해달라. 전영치 변호사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를 때 특검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만 특검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법무부도 특활비 논란이 있는데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가 않고 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의결을 이끌어낼 만한 도출해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최경환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진술도 아주 유력한 증거거든요. 예. 이런 어떤 물체만이 증거가 아니고 진술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인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내가 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거짓말인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과연 밝힐 수 있을 것인지가 예.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있는데 그럼 밝히는 과정도 결국 검찰에 출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최경환 의원은 뭐 요즘 여러 그 이름이 나오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44조에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체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회기 중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아마 지금 좀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회기 자체는 뭐 12월 초까지 있으니까요. 그 전에 온다면 국회 체포 동의를 좀 받아야 할 건데. 네, 정기남 소장. 전형적으로 좀 전에 그 자료화면에서 저는 봤습니다만 최경환 의원께서 기막히고 억울하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저는 좀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국정원의 특활비 문제는 사실은 특활비의 문제로 시작됐지만 예. 사실은 뇌물수수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억 원의 특활비를 국정원의 특활비를 최경환 부총리가 수수한 거로 돼 있잖아요. 앞서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부총리 사무실에서 뇌물을 준 사람이 예. 1억 원을 부총리 사무실에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돈을 받지 않아서 억울하다면 당당히 나가서 소명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거거든요. 이 비겁한 겁니다. 예. 박근혜 정권 때 누릴 땐 누리던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누렸던 슈퍼파워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라는 분이. 근데 숨을 때 또 제일 먼저 숨으려고 그래요. 또 그러고 또 그걸 당해서는요. 특검 카드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게 방해라고 하냐면 처음에 특활비 문제가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이 약간 물타기였어요. 물타기. 이 검찰과 법무부와 검찰 법무부의 얘기죠. 특활비 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물타기로 봤는데 어제 저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보면 이 물타기를 넘어서 이제 검찰 수사 방해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자, 이를테면 특검 성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합쳐봐야 국회 과반이 안 됩니다. 예. 또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특검 도입 이전에 도입된 전례가 없습니다. 특검이. 자, 결국은 이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어려운 대상은 특검인데. 빼고 하겠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던데. 이게 피해가고자 하는 논리인데 예. 결국은 이건 수사 거부, 처벌을 면하려는 꼼수지요. 예. 당당하게 임하시는 게 맞다. 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구 실장. 네. 조금 그 세밀하게 들어보면 지금 최경환 의원의 표현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 최경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활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현수 기조실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난 전달을 했다. 그다음에 이번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을 계속 보시죠.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특활비 뇌물을 받지 않았다. 두 번에 걸쳐서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 특활비 일부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해서 특활비 뇌물도 받지 않았다로 두 번이 나온 거 그래요.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고 안 그러고 그리고 지금 싱크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많은 부분에 내가 그것을 기재부 장관이 그걸 받는다고 해서 당시에 그게 뇌물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활비라는 것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그 이현수 기조실장의 그 발언 이후에 표현이 달라진 점 굉장히 좀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실질적으로 이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사실은 체포 동의안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겠느냐. 이게 뭐 이 국민들한테 들으라는 이야기보다는 예. 자당의 의원들한테 내가 안 나가겠다라는 것은 이 회기 동안 어쨌든 지금 검찰이 만약에 소환을 하거나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그동안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특활비가 나왔을 때 검찰과 법무부 관련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까 우리 정기람 소장 얘기했다시피요. 관련 이야기가 주로 그 국정원 관련 이전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김현 대변인? 일단은 저는 최경환 의원이 이 정도가 되면 송구하고 유감스럽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뭐 억울하다 말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마치 그 이제 검찰의 수사나 아니면 국정원의
수사권에서 이제 활동했던 이현수 전 실장의 진술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인만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매우 억울하다. 나 말고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립니다. 외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런데 뭐 보니까 홍준표 대표의 지금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특별하게 보호해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어쨌든 소속 의원들이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가 또 감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쨌든 초록은 동색이다. 지금 홍준표 의원도 나름대로 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발목이 잡혀 있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최경환 의원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자유한국당 전체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조사받고 있거나 수사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다 보니 그 자당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무리한 요구와 무리한 정략적 말이 나와도 그냥 내뱉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홍준표 대표는 계속 뭐 선 긋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현재 검찰에서 채모위원에 대해 진행 중인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옹호하려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만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관련은 현재 최경환 의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뭐 국정조사라든가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그 이전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아까 정기람 소장은 지금 보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을 두고 특검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차명진 전 의원 그림을 그려내셨네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경환 의원이 뭐 본인이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검찰에서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와서 조사받으라는데 그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서 본인이 진짜 떳떳하면 해명을 하면 되죠. 현재 여당의 누구예요? 수석, 정무수석. 전병헌. 네, 전병헌 수석 가가지고 조사 받아가지고 범죄 소명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측면에서 좀 당당하게 가서 혹시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점에 관해서는 요즘에 검찰이 하도 밀어붙이니까 또 저는 좀 헷갈려요. 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근데 이제 그게 저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의 다 심사가 아닐까. 그림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지금 내부의 친박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친박을 청산을 다른 데서 지금 해주려고 그래요. 저 뒤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본인, 최경환 의원 본인은 현 상황에 되면은 상당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주장을 공정한 검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주장이 일반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